피청구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청구했느냐라는 질문 받고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영장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진 않았다라고 답변한 사실 있죠. 제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그 1시간 10분 동안 PPT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은 전체적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속기록도 봤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기자의 질문과 제 답변 내용의 워딩까지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속기록에 지금 물어보신 내용처럼 이 질문의 내용이나 제 답변의 취지가 그렇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제가 사실 당시에 결국 질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 압수영장을 청구했느냐 이 질문이었던 걸 이해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당시 수사 초기에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게 기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20년 4월에 도이치모터 사건이 고발이 되었고 20년 9월에 코바나 콘텐츠 사건이 추가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2020년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이 2020년 11월 5일자로 반부패 수사 2부에 코바나 콘텐츠 고발 사건을 배당함과 동시에 그 전에 이미 진행됐던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회신이 온 다음에 11월 5일자로 수재 사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후에 배제 이후에 이성윤 수사팀에서는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강제 수사가 11월 9일자 코바나 사건으로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고, 근데 그게 통째로 기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은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수사와 관련돼서 강제 수사 여부를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였던 코바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이게 모두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 사건 등 코바나 사건 등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 그 맥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사건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피청구인 제가 제한된 시간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야지 그 다음 설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묻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제한된 시간이어서.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다시 한번 요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진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금 드렸던 설명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에서 이 답변을 듣고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1차 수사팀 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무엇이었냐? 왜 수사팀이 바뀌고 재청구 시도를 한 번도 안 했냐라는 질문 받고 피청구인은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이나 두 개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가서 됐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답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이 연달아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질의응답 초반에 나왔던 것 같고 이 두 번째 질문은 MBC 기자가 한참 뒤에 물어봤던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질문을 이해했고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한 것은 맞죠? 동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당일 신문과 방송 등 모든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된 사실이 있죠. 모든 언론이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당시 수사 결과 발표 때 여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포인트로 다양한 보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갑제 32호증 먼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이렇게 다 이 제목을 달아서 방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직접 기자들한테 답변한 워딩 내용까지 연합뉴스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저런 취지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한 계좌 추적이 있었고 주로 주가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증권 계좌들에 대한 계좌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계좌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은행 계좌는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서 여러 차례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압수영장 청구한 것은 코바나 사건에 대한 것이고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죠.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건은 김건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2018년 19년에 대기업 여러 곳으로부터 전시 협찬을 받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범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2018년, 19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15년이라든지 2010년이라든지 자,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예, 혐의 사실은 다른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 도이치모터스와 권오수, 김건희 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현황, 주가 상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범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장 청구에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언제 답변했다는 말씀?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코바나 사건이 주된 당시 수사는 코바나 사건이 주되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양 묻겠습니다. 59호증 수사기록 목록 제시하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그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동시에 진행됐다 했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사기록 목록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2020년 4월 7일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11월 3일 날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심리분석 의뢰해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수사 착수 경위 관련 자료가 첨부된 수사보고가 처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서야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보고가 되고 2020년 12월 2일에서야 2013년도 경찰 내사 기록이 첨부됩니다. 그 이후 2021년 9월 6일에서야 관련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서 9월 7일에 1차 주포 이정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2021년 11월 2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수사 목록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던 사건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릴 제가 답변서에도 상세히 기재해 드렸다시피 수사 진행 경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년 4월에 고발이 된 다음에 20년 9월에 고발인 황희석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 전에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 의뢰가 있었고 11월 3일에 심리분석 회신이 왔었고 11월 5일자에 반불패 2부에서 수재 사건으로 피의자 김건희, 권오수 등을 등록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1월 18일자 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자료라는 저 수사 보고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통상 검찰에서
처음에 수사 착수할 때 쓰는 수사 착수 보고서가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수사가 착수됐던 그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기록 목록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모릅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발언을 다 아주 길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청구인 대리께서 이렇게 중간에 자꾸 끊으시는 것은 조금 그런데 예. 답변도 신문상에 먼저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 저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묻는데 저걸 답한다고 생각하면 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관님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 목록에 있는 대로는 저 기재가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기록 목록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저 기록 목록 외에 또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에는 11월 18일자 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자료라는 수사 보고를 가지고 저 보고서가 있으니까 저 때부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수사 보고서는 저희가 통상 수사가 착수됐을 때 쓰는 수사 착수 보고서는 아니고 그 기존에 있었던 수사 착수에 대한 일련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서 넣어놓은 수사 보고서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2020년 11월 9일 코바나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수사 기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으로 봐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 범죄 사실을 청구하면서 거기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요?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 도이치 사건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여기 신문상에 2월 20일자 최재훈 준비서면 15면이라 적어 놓으셨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쓴 거는 당시 자, 이 그럼 다시 당시에 한번 도이치 묻겠습니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이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 사건은 그 전에 이미 고발이 됐고요. 이미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 회신까지 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장 범죄 사실에 코바나 사건만 넣은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수사팀이 아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고 있었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자, 주가 조작 사건에 심리 분석 회신 결과도 없이 수사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심리분석 근데 결과가 11월 심리분석- 3일 날 왔습니다. 11월 3일 날 왔는데 아무런 피의자 조사도 없이 영장 청구했다는 겁니까? 그럼 코바나 콘텐츠 사건은 11월 5일 날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일 뒤에 압수수색이 청구됐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은 계좌주, 즉 전주 중에 압수영장 청구한 사람 없다고 답변한 사실 있죠? 예, 이전 수사팀부터의 수사 경과를 쭉 봤을 때 사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대중 주범들에게 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일반 계좌주, 전주 성격의 계좌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 김건희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가담에서 약 25억 원 이득을 챙긴 그 과천 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운영하는 동일삭도 대표 이모 씨 알고 있지요? 이승근이라는 사람이 수사 대상자였다는 알고 있고요. 이 질문에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가담에서 25억을 얻은이라고 돼 있으면 범행에 가담해서 범죄 수익을 얻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이승근은 이정수 검사장 수사팀에서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이권 처리된 사람입니다. 가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승근은 김건희와 같은 권오수의 지인으로서 도이치 사건에서 권오수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계좌주 전주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거는 계좌주 전주가 아닙니다. 확실한 알겠습니다. 거는 이승근은 전혀 계좌주 전주 같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7일 이승근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한 사실 있지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수사 기록이 있다면 맞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4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5번 갑제 61호증 이정필 법정증언 녹취서 제기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이 기자회견에서 이정필이 법정에서 권오수가 계좌 관리 잘해주면
30-40% 수익을 챙겨준다는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 조사를 다시 했더니 법정 지술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구체적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속기록에 기재되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정필은 근데 2022년 4월 22일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 녹취서는 못 보셨나요? 혹시? 아니 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지금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정확한 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이정필이 2021년 1차 검찰 조사 때 김건희에 대해서 30-40%의 수익 보장한다는 얘기를 자기와 권오수가 대화를 나눌 때 김건희가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언론에 다수 났었고, 근데 다만 그게 2022년 권오수 1심 재판에서 법정 진술이 후퇴를 하면서 변경이 됐고요. 2023년에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송경호 수사팀에서 이정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정필은 자기가 법정에서 말한 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권오수와 김건희에게 수익의 30-40%를 책임져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 김건희는 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명확히 진술을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1차 검찰 조사 때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이후에 법정 가서 진술이 바뀌었고 이후에 저희가 검찰에서 다시 추가 조사한 결과 김건희가 없는 상태에서 권오수와 이정필이 30-40% 수익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피청구인 제가 추가로 물어보면 법정 진술이 조사해 보니까 법정 진술이 맞다라는 얘기는 김건희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법정 진술에서도 똑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희들은 방점은 어쨌든 김건희 추가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정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이정필은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오수와 30-40% 수익 얘기를 했다고 하였고요. 그건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인데 법정에서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물어보니 법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없는 자리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24년 7월 20일 김건희에 대해서 그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방문 조사했죠. 조사한 거는 맞고요. 방문 조사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 표현을 좀 달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3의 장소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라고 한다면 결국 피의자의 소재지나 현재지로 저희가 찾아가야 될 것인데요. 저희는 분명히 출석을 하고 요구했고 장소를 협의해서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가 조사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죠. 거부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2023년 9월에 반부패 수사 2부장을 부임한 이후로는 변호인과 협의할 때 변호인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다만 조사 시기와 장소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당시에 검찰청에 대한 소환을 출석을 요청했습니까? 예, 요청했습니다. 근데 출석에 불응했습니까? 출석을 불허한 게 아니라 조사는 받겠는데 검찰청은 곤란하다는 등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예, 형사소송법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출석에 불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호처 조사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 변호인과 협의를 하였고 저희는 검찰청으로의 출석을 처음에 요청하였고 검찰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이 어렵고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당일 명품백,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같은 날 함께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누구였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 도이치 수사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준비서면에. 같은 날 조사했고 저희가 먼저 저희 도이치 사건 수사팀이 먼저 조사를 했고요. 대면 조사를.
그 이후에 명품백 팀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이 언제 도착했거나 이런 건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그 검찰청 소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호 문제 때문에 부득이 지금 경호실로 가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예,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 쪽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주요 인물들,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은 분들도 비공개 조사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소환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으로 해가지고 그 동선을 이렇게 보완해서 들여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 신분상 경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검찰청을 출소하게 된다면 경호 인력이 대동을 해야 되고 사전에 동선 등에 대해서 경호 인력이 체크를 해야 되는 등의 많은 절차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수사 보안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경호 안정상의 얘기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다면 저희는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게 원칙적인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면 조사를 한 후에 특별히 김건희나 최은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대면 조사 이후에요. 네. 대면 조사 이전에 2차 서면 답변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는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1차 서면 답변, 2차 서면 답변, 그리고 이 대면 조사 외에는 아무런 수사가 없었잖아요. 피의자에 대해서요? 네. 피의자에 대해서 그 이상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